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수가 6083포인트니까요. 또 6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또 그런 신기록 장세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연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랐고요. 또 그 외에도 2차 전지 주식들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그룹 지주사들도 대단히 좋았고요. 여타 개별성 중소형주들도 오늘은 또 그런대로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돈으로 밀어 올리는 시장이다. 유동성 장성격이 강하다. 돈으로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료에 그렇게 크게 개의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좀 싸다 싶으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수가 플러스 1.91%, 114포인트가 올라서 608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5000포인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지금 6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지금은 7000, 8000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그 핑크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홀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 이성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진 주식을 쉽게 팔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지만요. 시장에 흥분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분 응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꼭지 근처에 와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여기서 한번 조금 이렇게 조정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02%, 116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시죠.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죠. 분봉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5일 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이 상승세를 이렇게 구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의 힘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를 따지고 실적을 따지고 그럴 때는 이미 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요. 그 5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도 마찬가지죠. 수익이 난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던 중소형주도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매수세가 지금 전체를 이렇게 확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그 매매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최근 시장은요.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근 일주일간 이렇게 대량으로 팔고 있습니다. 1조 1000억, 1조 1000억, 오늘 또한 1조 4천억 매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오늘 하루만 한 900만 주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예전 시장 같으면요. 지금까지 그 보였던 그런 강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1조 넘게 팔면요. 올라가던 시장이 좀 주춤합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도 팔고 이렇게 보시면 보험도 팔고 투신, 사모, 연기금까지도 이렇게 매도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물량들을 금융투자 물량들이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근 4,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보름 동안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ETF 쪽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한 절반 이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증권사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기 매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규모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연계해서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이렇게 주식하고 비교해서 주식이 조금 덜 올라 있으면 주식 쪽을 많이 이렇게 사주는 그런 매매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큰 그 원인은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파는 것도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요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계속 사주는지,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그래서 요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시장은 쉽게 이렇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들 그 계좌에 현금을 모아놓은 것들이 고객예탁금이죠. 108조 2,900억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한 10조가량 빠져나가는 듯 싶다가 다시 그만큼 다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도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작년 5월 이후에 이렇게 잔고가 그때 대략 한 5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조가 넘었기 때문에 근한 60조, 50조에서 60조가량이 개인들 계좌로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봤던 금융투자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수치로도 이렇게 드러나죠.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267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작년 한 5월부터 이렇게 따지면요, 그때가 한 120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267조니까 한 150조가량이 펀드로도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특히 ETF 쪽으로 지금 주식형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267조 가운데 한 100조가량이 주식형 ETF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도 채권형이나 이런 쪽까지 다 합치면 지금 한 300조가량 들어왔는데 주식만 하는 주식형 ETF 쪽에는 100조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규모도 더 커지면서 추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을 지금 견인해가는 가장 큰 원인은 주식형 수익권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사주면서 시장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지금 시장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다우 그림 이렇게 보십시오. 21선은 무너졌고 61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나스닥 어제 플러스 1%.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고 나서 하락이 좀 저지는 되지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1.4% 올라주면서 앞에 고점 근처까지 거의 이렇게 육박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또 대만의 TSMC도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가 지금 2.2% 신고가입니다. 일본 시장도 우리 못지않게 이렇게 좋아요. 대만 플러스 2%,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시장보다 오히려 더 그 각도가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고 아시아권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자 우위지만 그동안에 한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독일 마이너스 0.02, 프랑스 플러스 0.2, 상해 플러스 0.5,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5%. 전부 다들 한 보합 플러스 정도는 되죠.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해외 주요 종목인데요. 오늘 시간 외 거래는 약간 플러스 정도 나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09%, 약보합 정도 됩니다. 애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애플이 지금 보합입니다. 딱. 그래프로 보면 하락은 좀 저지가 됐다 싶죠. 테슬라는 아직도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밤 아마 실적 발표할 텐데요.
주가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현지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주식들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단한 그런 모습은 엔비디아 영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만 TSMC도 그렇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주식해서 이렇게 수익이 좀 나게 되면 그 수익 난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억에서 한 5천만 원 수익이 나면 그 1억 처음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도 5천만 원 수익이 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초기에는 대형주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또 중소형주까지 상당히 수익률이 나는 그런 그 패턴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장도 이제 그렇게 간다 얘기하기보다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중소형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팔고 나오신 분들이든 또는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든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선뜻 그쪽으로는 지금 손길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중소형주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오늘 대충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에 워낙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전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한슬바이오메드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소송에 걸려서 지금 적자를 한 3년 하다가 금년에 대폭 흑자가 났습니다. 적자난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주식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한스바이오메드. 이 기업이 거의 망할 지경인데 망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사놓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부 아마 구독자분들이 좀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면 그 한스바이오메드에서 좀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 3년 이렇게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167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대폭 흑자가 난 거죠. 조그마한 회사가 167억이 흑자가 났다 그러면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킨부스터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오르면서 이제 흑자가 난 건데요. 스킨부스터라고 그러면 기억나시죠? 파마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대폭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한 8,000원대에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횡보했던 그런 주식인데요. 아마 요 바닥권에서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51,300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얼른 봐도 한 6, 7배 정도 오른 주식입니다. 아마 소형주 가운데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자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갔을 당시에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투자도 규모가 크지만 않다고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특히 수익이 난 돈 가지고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죠. 그러죠. 이익 난 것에서 조금 깨져도 그거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스바이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요런 경우들도 있더라. 수익이 많이 나서 부담 없는 돈이라고 그러면 중소형주들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더라.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그 규모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는 JLK가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더구나 옛날에 3만 원까지 갔다가 또 유무상까지 해서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동안에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라든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흑자 가능성이 서서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셔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3만원에서 4만원까지, 4천원까지 그날 10배 빠졌다가 최근에 7천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거래량 보면 누군가는 좀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사 모아가는 매집 국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국면에서 조금 사놓고 기다리면 흑자만 된다고 그러면 이 주식도 수익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죠. 조그마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마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근데 적게 들어가야 좀 견딜만 하다는 얘기죠. 흔들 때. 그래서 JLK도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AI, 의료용 AI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 국내에서도 영업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이미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한 1년 각오하고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KH바텍도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조그마한 회사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삼성전자 펄더블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힌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접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그런 부품 같은데요. 이쪽에서 거의 한 90%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은 중국 업체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그 비중은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술력이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납품 단가는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상 없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장 관련해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그런 것도 오늘 뉴스에 이렇게 뜨고 그랬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을 보면 2024년에 210억, 그 전에 330억 갔다가 이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329억이 되면서 실적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고생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접어든 그런 주식입니다. 요게 지금 주봉이니까요. 좀 길게 봤을 때 2만 원대를 이렇게 넘었던 주식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반등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 가격까지는 아직 안 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어요. 주가도 가장 많이 최근에 올라줬고요. 이런 것들은 매집하는 흔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일봉으로만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래가 대폭 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KH바텍도 조그마한 회사지만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싶고요. 소형주 중에서 종목 들어가기가 조금 이렇게 눈에 얼른 안 들어온다 그러면 KH바텍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후보군으로 골라서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급등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조금 사모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형주들은요,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데서 조금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H바텍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형주 제가 한 두 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찾아보면 또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아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 들어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적이 지금 좋지 않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든가 성장성 면에서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주도주로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데요. 저는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탄력 면에서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더딘 편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서 따지면요. 8만 원에서 지금 22만 원이니까 근한 2배 반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적게 오른 그런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조금 더디었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마음고생을 했을 만한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시장을 이렇게 앞서서 갔는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소외된 감이 있거든요. 근데 TC본드 관련해서는 어쨌든 HBM 이쪽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 반도체 기업 내용은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내에서 상장 기업 중에 아마 2등 하라고 그러면 서러워할 그런 기업 내용을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수급에서 약간 애로가 있었는데요. 또 SK하고 이렇게 납품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납품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상관없이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지금은 또 중국 업체 얘기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TC본드 관련해서는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 덜 오르는 감이 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들어가기 좀 그러시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지금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이런 종목은 흔들었을 때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셋 지금 형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한 이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매물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또 스페이스X 관련해서 그 차익도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자사주 관련해서도 24%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장서서 해결할 것 같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대기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흔들었을 때 물건 뺏기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고 또 하이브도 제가 미래에셋과 더불어서 작년 연말부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이브도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 아닌가. BTS 공연 관련해서 지금 매일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글로벌 전체가 좀 시끌벅적하죠. 이렇다고 그러면 그런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는 종목을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조금 늦게 팔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년 내내 아마 하이브는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그럴 것 같아요. 실적으로도 지금 금년에 5천억 넘어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600억 조금 넘었다가 금년에 5천억 넘어선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이브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상법 개정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며칠 내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는 하지만요. 지금 그룹 지주사들 보면 PBR로 보면요. 0.5에서 아직도 한 1 사이에 있습니다. 1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금 시장 PBR이 이제 한 평균으로 봤을 때 1.7을 넘어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룹 지주사들 PBR은 1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SK 이렇게 봐도 그렇지만 많이 올랐죠. 1년 내내 이렇게 올라주기는 했지만 그 계열사들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도 PBR은 여전히 저 PBR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팔아서는 안 된다. 좀 조정받을 때 흔들어도 휘둘려서 물건을 뺏기거나 그러지 말고 PBR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5 요 정도까지 지금 PBR이 한 2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팔 주식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제 SK도 그렇고 제가 한화, HD 현대 또 삼성물산, 뭐 CJ 이런 것들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눈 딱 감고 이렇게 좀 진득하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조선업종 제가 초기 국면에서 가장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었죠. 지금 이제 그룹 지주사들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어떤 종목보다 아주 마음 편히 걱정 없이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휘둘리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좀 뚝심 있게 가지고 가시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기록 장세입니다. 608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엊그제 5000포인트 찍었는데요. 금세 한 1000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좋으냐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요. 돈의 힘이다. 유동성 장이다. 기관 쪽으로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한 일주일간 근 한 6, 7조가량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해도 끄떡없이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개인들 자금들이 ETF 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개인 계좌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넘게 팔면요 시장이 주춤합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1조 한 4천억 매도 위에서도 시장이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개인들 예탁금이 지금 108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6개월 사이에 근 한 50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 10조가량 빠져나가는 데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 계좌로 돈들도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50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무엇보다도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으로 지금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드죠. 잔고가 267억인데요. 한 6개월 전에 그때가 한 120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0조 정도가 6개월 사이에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이 중에는 ETF, 주식형 이쪽이 한 100조가량 됩니다. 나머지 이제 채권형이나 이런 거 합치면 ETF 쪽으로 한 300조가량 지금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펀드 쪽으로 267조, 요게 지금 힘을 발휘하면서 시장이 단단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팔고 연기금들도 팔고 또 보험사도 팔고 투신도 팔고 다들 팔자 위주인데요. 또 개인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 이쪽에서 대량으로 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쪽 이 그래프 요게 지금 돈 들어오는 추세죠. 요 그래프가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의 상승세가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미세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돈의 힘 때문에 유동성 장이라는 거죠. 쉽게 장이 꺾일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